국회에서 계속 개고기, 양고기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게 국회가 뭐 이렇게 고기 파는 시장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정육점이 이 새끼 저 새끼 했어요.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그런 용어를 썼어야 되느냐. 그것도 정치적으로 파장을 좀 내고자 하는.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부터 그 윤핵관들 공격까지 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뭐 지켜본 사람들은 뭐 다양한 반응이 나올 거예요. 일부는 뭐 야, 그 할 말 다 했다 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좀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내부 총질하는 거 맞네. 네. 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우리 노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 아주 진지하게 봤고요. 네. 보고 나서 여러 그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원외 인사나 두루두루 성향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전화 좀 돌려보고 네. 의견을 여쭤봤는데 예. 대체적으로 한 뭐 7대 3에서 7.5대 2.5 정도로 네. 거의 이제 다수가 좀 우려스럽고 좀 과했다라는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좀 전반적으로 조금은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불리한 네.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 네. 나름대로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예.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대선 끝나고 취임한 지 석 달 남짓밖에 안 된 대통령한테 네. 당 대표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새끼란 말까지 써가면서 개고기까지 써가면서 저렇게 신랄하게 공격한 경우 이제 본 적이 없어요. 네. 뭐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러냐 싶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당 대표를 할 만한 사람이 해야 될 소리인가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저는 이 좀 국회에서 계속 개고기, 양고기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게 글쎄요. 국회가 뭐 이렇게 고기 파는 시장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정육점입니다. 오늘도 무슨 뭐 고기 얘기 나고 뭐 이제는 네. 뭐 양고기를 이제 양고기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양머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요. 하여튼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그 네. 자체가 지금 국회 뭐 기자회견장이나 이런 공식 석상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는요. 네.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단지 썼을 뿐인데 네. 왜 이렇게 수준 낮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적반하장이다 그러면은 뭐 너가 도둑놈이다 뭐 이런 강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비유적인 그쵸. 네. 표현이긴 한데 근데 그 우리가 뭐 이 단어 선택을 할 때 네. 그것도 어떤 파장이 있는지를 다 고려해서 정치인들은 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양두구육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의미 자체는 뭐 그럴싸한 거 걸어놓고 뭐 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걸 팔았다 네. 이런 내용이긴 한데 자칫 뭐 말 그대로 뭐 개고기, 뭐 대통령 이런 식으로 등치되는 그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게 당연히 현직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네. 정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근데 사실 대선 때 우리가 세일즈를 하잖아요. 네. 뭘 세일즈하죠? 사람을 세일즈하는 거 사람이죠,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개고기를 자기가 열심히 팔았다. 자기가 판 게 뭐예요, 그러면? 근데 어떤 가치와 비전을 또 같이 아니, 윤석열이라는 했다라고 사람이 가진 가치와 비전을 세일즈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개고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얼굴에다 침 뱉는 거 아니냐고 이게. 결국 윤석열한테 침 뱉고 자기한테 침 뱉은 거 아니에요? 본인도 아마 그 여러 가지 파장을 저는 고려해서 계산을 해서 그 표현을 한 거고 거기 그래서 이제 논란이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은 그 개고기 윤석열이 아니다라고요. 뭐 뒤늦게 사후에 해명을 했지만은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가치였고 네. 선거 과정의 과정을 의미했던 거지. 네. 뭐 이거를 윤석열 뭐 무슨 고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그건 또 조금은 말이 안 되죠. 아니 자기가 그렇게 예.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양두구육이. 근데 또 이렇게 심플하게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해요. 그냥 네. 이제 비유로서 비유로서는 될 수 있죠. 토사구팽 했다고 해서 토사구팽 썼다고 해서 그쵸. 뭐 나를 왜 개에 비유했냐 이렇게 발끈하지 않는 것처럼 예. 그냥 그렇게 캐주얼하게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근데 하는데 또 하나는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네. 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아마 이게 대통령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한 말일 텐데 저도 사실은 대선 과제에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스타일이 검사니까 좀 말을 좀
막 사석에서 자기랑 가까운 사람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썼다고 해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막 어. 술 마시거나 아니면 아주 친한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그런 얘기를 자기 면전에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면전에서 그랬다면 정말 모욕스러웠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그런 용어를 썼어야 되느냐. 아. 이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서운함이 있었겠죠. 예. 서운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게 다 말해버리는 게 과연 당 대표로서 맞는 얘기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뭐 그 공개적으로 확인이 된 또 표현은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그랬다더라, 뭐 네. 사석에서 그쵸. 그랬다, 뭐 정도로 한 건데 사실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 정말 친한 친구 만나면 네. 가끔 욕설을 섞어서 쓸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 것까지 공개적으로 걔가 그랬더라라고 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나요 우리가? 안 하잖아요. 아마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 파장을 좀 내고자 하는 네. 계획하에 그러니까 공개를 하는 게 아닌가. 일부러 네,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욕설도 하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저 내부 총질을 한다라고 네. 문자에서도 노출이 됐지만은 본인이 대통령과 그 주변 측근 인사들에게 굉장히 일종의 말하면은 핍박을 받았다. 네. 네. 좀 그런 프레임을 내세우고 싶어서 그런 것까지 본인이 기자회견장에서 네. 공개를 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당 대표가 기자회견할 때는 좀 품위 있게 그리고 좀 그 자중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고기 새끼 이런 거 자꾸 나면 대통령의 격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자기의 격은 뭐가 되고 결국 집권 세력 전체를 깎아내리는 일들이라는 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참 주변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건만 왜 이렇게 나가는지 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이게 뭐 남의 다른 사람 또 나를 뭐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네. 비판하는 어떤 방식이나 네. 그 말의 용어 선택이나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자기에 대한 그 이미지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어떤 뭐 개고기니 양고기니 뭐 양머리니 네. 뭐 이땡땡 저땡땡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은 네. 결국은 본인의 어떤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 예.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일부 이제 유승민계 또는 바른미래당 출신 이런 분들은 이제 큰 울림이 있었다. 이거 네. 할 말 다 했다. 네. 뭐 친윤계들이 세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 네. 친윤계들이 잘한 것도 없어요. 분명히 없는데 그렇지만 이런 표현을 자꾸 하게 되면 본인 고립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얘기하는데 이 유승민계나 이쪽에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해주는 이런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뭐 한 7.5대 2.5 네.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유승민 전 의원의 네, 그 부류라고 할 수 있는 네, 의원들 뭐 김용 의원 아니면은 그 포항의 김병욱 의원 네. 이런 분들은 대선 기간에 유승민 전 그 대통령 후보를 지지를 하고 네. 그 캠프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그 이준석 그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할 말 말그대로 잘했고 네. 비판할 부분을 꼬집어서 얘기한 거고 예. 이런 뭐 대표를 쫓아내는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네.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은 직접 나서지는 않고 있죠 지금.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네, 요즘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가끔씩 뭐 노래 같은 거를 이렇게 네. 뭐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장계 뭐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이런 거를 예. 이렇게 그냥 아무 별 설명 없이 딸랑 올립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해석이 해석이 나오자. 나오니까 네.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다 활동을. 아, 네. 그리고 지금 그래도 그동안 그 이준석 대표를 옹호했던 홍준표 시장은 지금 예. 완전히 돌아섰어요. 예. 이준석 신드롬 끝났다. 네. 너 너무 나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홍준표 시장이 저러면 이준석 대표한테 상당히 부담이 갈 것 같아요. 큰 타격을 입었죠. 사실 네. 그걸로 큰 타격을 입었고 그동안 뭐 홍준표 현 그 대구시장이 이제 대선 후보일 때 네. 사실은
이제 경선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 되기 전에 사실은 뭐 이준석 당시 대표와 홍준표 후보와 뭐 더 가까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좀 그 서로 협력되어 있는 부분을 좀 그렇죠. 보였는데 그랬던 홍 시장이 지금은 오히려 거의 뭐 하루에 한 개꼴씩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네. 부족했고 너가 그런 욕을 받았으면 왜 그런 욕을 먹는지를 생각해봐라. 거의 그렇죠. 이제 되치기 공격까지도 이제 하는 수준이니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언론에 나와서 또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 의원들의 반응은 이렇고 국민들의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국민들 여론은 사실은 이제 또 당내 분위기하고 또 국민들 분위기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이 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이제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마 본 적이 없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참 당황스럽고 아니 저 당은 대체 왜 그런 것일까 그러니까 혀를 좀 차고 그렇죠. 있지 않을까 콩가루 싶습니다. 집안이니까요. 그냥. 그런 식의 시각이 좀 그렇죠. 네, 일단 주류입니다. 양비론이 다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자 능별의 기자회견 하는데 거기서 이 가처분 신청은 취할 생각이 없다. 계속 간다 했어요. 예. 그리고 17일 날 가처분 신청 첫 신문 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인용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나요, 아닌가요? 그날은 일단 신문 기일인데 네. 이제 가처분의 특성상 이르면 빠르면 신문하는 그날 바로 네.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 하루 조금 더 그 뒤로 될 수도 있지만은 네. 빠르면 당연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사의 성향을 보면 그 보통 판사들이 두 가지 부려요. 이 정치적 사안은 법원이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 네.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아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법원이 관여할 수 있다 해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번 판사는 좀 더 적극적인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 그러면 뭔가 이 판결을 인용이든 기각이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예, 실제로 그 이제 이 신청이 배당이 돼서 담당 판사가 이제 공개가 됐죠. 네. 그래서 이 판사가 그동안 이런 정당 관련된 네. 어떤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에 네.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글을 쭉 봤는데 예. 이분들 이 판사께서 하신 것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원이 보통 정당 정치 활동에 관여는 별로 안 하지만 절차적으로 분명히 좀 문제가 있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그거를 법원이 개입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판결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하는데 인용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데 비대위가 무효화되는 거냐, 이준석이 돌아오는 거냐 막 묻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가처분이라는 게 지금 비대위가 의결이 나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 비대위 의결에 대한 그 효력을 정지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동결시켜달라라는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갑자기 그리고 비대위가 출범하면 자동적으로 당 대표는 해임되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준석 대표도 이제 전 대표가 된 것이죠. 이 당 결정에 따르면. 근데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까지도 그 직무가 당권이 살아나니까 동시에 지도자가 2명이 되는 머리가 2개가 되는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 비대위가 무효화 된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법적으로 상실되는 건가요?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효력 정지이니까요. 그럼 그 직무가 정지되는 거 아니에요? 직무는 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아닌 거잖아요. 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정지가 된 비대위원장 직분이 된다고 보면 그리고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표로 다시 복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원권 정지된 건 정지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당원권 6개월 정지는 아직 그대로 또 있는 거죠. 대표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비대위원장도 직무가 정지되면 도대체 지도부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이
머리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상 이 머리 두 개가 아무 없는 능력이나 거죠. 고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없어지면. 예. 그 우스꽝스러운 그러면 상황이 되는 거죠. 권성동 그 직무대행이 예. 사퇴했죠. 직무대행은 사퇴했죠. 직무대행을 사퇴한다고 발표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다시 권성동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뭐 지금 원내대표 지금 계속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 뭐 원내대표로서 뭐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뭐 사실상의 이제 지도자로 뭐 당분간 당을 네. 이끌게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그러면 다시 비대위원장을 다시 뽑으려면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법적으로 뭐 사실 다시 이거를 뭐 가정하에 말하기는 굉장히 네. 곤란하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국민의힘은 지금의 한 곱하기 100 정도로 네. 더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그렇죠. 당이 그러니까 100 정도. 풍비박산이 나는 것 같은데. 풍비박산이 날 것이다. 네. 근데 만약 이제 기각이 돼버리면 예. 그럼 이준석은 이제 끝장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이 가처분 신청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결국 했지만 너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니까 네.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군요.